자, 계속해서 이제 156페이지 일반 중개계약도 가끔씩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기재사항. 4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쉽다고 해서 가끔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년마다, 3년마다 꼭 나올 때가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일반 중개계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 한 집에다 맡기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 자, 우리나라는 여러 집에다가 그렇게 맡깁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중개사무소가 다 근처 있으니까요. 정말 발에 걸리는 게 중개사무소다 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누가 잘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저 집이 제일 잘하대. 그럼 그 집에다 맡기고요. 그리고 좀 친절한 집에다가 많이 맡깁니다. 막 그냥 소가 닭 보듯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사장님이 막 미안해라고, 아니 사장님이 커피 사주고요. 종업원이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미안해서 계약서 안 쓰고 싶은데 쓰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옆에 사무소 가니까요. 나와서 그냥 저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뒤통수를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옆집에 갑니다. 또 옆집에 가서 바로 계약서 쓸 겁니다. 그 옆집은 옆에 사무소 갔다 온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싸게 줄게요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약서에다 사인시키고 갑니다. 설명은 죽으라고 해놓고 옆에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환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게 일반 중개계약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2조에서 이제 우리 중개 의뢰인은 맡겨놨는데 정말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요청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안 써도 괜찮고, 그리고 기재사항 4개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했을 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4개가 바로 시험 문제 가면서 자주 나온다. 오른쪽에도 나오는데 4개입니다. 오자마자 사무소에다 얘기하고 바로 옆집 가려고 지금 바쁘고 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뭐라고요? 규모입니다. 소재지도 아니고 면적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 추상적으로 어디에 땅이 하나 있는데 면적이 얼마요? 그리고 옆으로 싹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다 끝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금액이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지 거래 금액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중개 보수가 정말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알려줄 필요도 있을 거고입니다. 자, 1억입니다. 땅입니다. 상가입니다. 0.9, 9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중개의뢰, 개업공사하고 중개의뢰 준수 따라야 될 사항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뭐 공법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수도 벽면 등의 상태 같은 거는 없고입니다. 오자마자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의의, 뭐 주의할 사항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서 보셨던 바로 4개 거래금액 X당 위치나 규모를 따로따로 풀어서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뭐 서식도, 서식 자체도 있고요. 안 써줘도 되는데, 그리고 서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명확성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쟁도 예방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서식을 잘 안 쓰려고 해서 그렇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근데 제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존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기재사항만 있어요. 그리고 쓰고 싶으면 써라. 필요도 없고입니다. 안 써도 괜찮고 계십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158페이지에서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는 아주 괜찮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옳은 것은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런 형태로 가끔씩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 거의 유사합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사항도 가끔씩은 나오고.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할 수 있다. 안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 하해한다고는 안 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중개 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사하고 체결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여러 집에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식 저 꼭대기에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 맡기니까 나와서 인사 계속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옆집 가니까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공사한테도 맡길 수 있다. 당연합니다. 그냥 아주 답은 쉽게 2번으로 나왔다. 게임입니다. 세 번째, 뭐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는 세 번째,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만 아니오게입니다. 구두로도 괜찮고, 서면 안 써도 괜찮고, 제재도 없고.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에 이제 또 없다 그려놨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이제 중개료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 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 없다라는 소리는 X 표시를 합니다. 여기 너무 간단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 그런데 일반인데 공개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그냥 공개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 전속 중개계약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한 집에 맡겨놨으니까 공개해라 하게입니다. 너라도 안 하려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그냥 아주 쉽게 2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이제 서식이 유사하다 보니까요. 위아래만 약간 다르지 나머지는 완전 똑같기 때문에 뒷장은 아예 똑같습니다. 여실입니다. 먼저 자, 왼쪽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매도면 왼쪽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입니다. 또 오른쪽이면 이제 매수가 돼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자, 임대 임차 왼쪽에다 갈매기 모양으로 해당으로 체크. 근데 매매나 임대차가 아니면 그 밖에 계약에다가 전세인지 지상권인지 거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가로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앞에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의 사항도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누구를요, 우리 중개의뢰는 갑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중개의뢰는 정말 갑질하고 우리 개업공사는 슬픈 의리구입니다. 의뢰하고 이를 승낙한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성립한다. 요 서식으로 계십니다. 뭐 구두로 당연히 성립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사항인데 거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 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 따지지는 않아요. 그입니다. 노력했으면 좋겠다. 노력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입니다. 자, 갑의 권리 의무 사항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기업공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정도 동그라미 꼭 해놓으시고 여기입니다. 다른 집에도 얼마든지 맡겨라. 뭐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도 이제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해도 협조 안 해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로 채무 불이행 같은 건 없다. 책임 묻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까지 유효기간. 근데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 보니까요. 유효기간 얼마입니까? 전속중개계약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땅 같으면 3개월 택도 없습니다. 3년 갈지도 모릅니다. 막 6개월, 1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고 상가는. 근데 아파트 전세 그거 뭐 1개월이면 그냥 다 나가고 줄 서 있으니까 서울역까지 여기는 금방 나갈 겁니다. 짧게 길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달리 쓰면은 위에 나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면 거기는 공백으로 그냥 놔둬라. 당구장 표시가 적용된다. 그 소리입니다. 중개 보수는 이제 거래 가액에 여기다가 예전 가격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 가격의 퍼센트 0.6인가 0.5인가 가로에 금액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안 써도 괜찮은데 전속은 반드시 채워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이제 잘못하면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초과 부분만 반환을 하라는 겁니다. 전액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기다 안 써도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갑하고 우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 계약에 정하지 않는 것만 정한 사항들은 아예 바꿀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인 설명에 뭐 책임 없기, 손해배상 책임 없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수정하지 말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서명 및 날인하고 그냥 보관한다. 보관의 의무는 없다.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연월일 아래 보시면요. 서명 뭐라고 됐나요?
전속중개계약서도 똑같습니다. 서명 또는 서명 및이 아닙니다. 서명 뭐라고요? 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서식을 보시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에 자, 서식 여기도 정말 가끔씩은 실무 쪽에서도 자꾸 냅니다. 이전용에 뭐가 있고 취득용에 뭐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한쪽만 써야 됩니다. 매도해놨다 위쪽만 매수해놨다 아래쪽만 이만 써야지 괜히 또 이를 다 쓸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건을 가지고 왔죠. 이전용.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매도인지 임대인지 그 밖인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자는 누군지 등기 명의는 누군지 거기다가 쓰고 그다음에 중개사물에 표시해서 토지하고 건축물의 소지 면적 같은 거 쓰고 뭐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은 바로 이전일 거고 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공법상 거래규제는 이용자에 관한 사항도 여기 용도적이 뭔지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인지 그리고 지구도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개발제한 구역인지 구역도 있으면 써라. 그입니다. 용도적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개를 부탁한 금액이 얼마냐 그입니다. 중개 의뢰 금액 그리고 그 밖에 상 그리고 취득을 한번 잘 볼까요? 취득은 이제 뭐를 그렇게 바라는지 희망밖에 아예 안 보입니다. 먼저 물건도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취득, 희망 가격,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도 희망, 그리고 조건까지도 뭐라고요? 희망. 정말 아주 그냥 희망밖에 아예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매수인은 바라고 오는 게 많은지 죄다 그냥 희망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보시던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전용이다. 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융자라든지 권리금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이전용에 있다는 겁니다. 은행융자 희망 안 보이잖아요.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은 안 보인다. 이전용이다. 입니다. 하여튼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취득 쪽에서는 다 희망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뭐 한 문제 내지는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 문제만 쭉 나오고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이제 꼼꼼하게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한 집에다가 꼭 맡긴다는 전속중개계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꼭 반드시 한 문제가 전적으로 한 집에다가 속하게 한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의 의무가 뭐냐? 자, 의무 쪽 위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처음에 오자마자 체결, 중간중간에 뭐 할까요? 다 끝났을 때 뭐 할까요? 자, 시기적으로 좀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자, 오자마자 체결했을 때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중간중간 말고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소식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의무만 조금 다르지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 작성할 때 아까 서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작성, 서명 여기는 및 그러면 안 됩니다. 서명, 및 틀렸다고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또는 정말 치사합니다. 여기 이제 서명 또는이라고 했지 서명 및 그런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잔악계나 불조시. 왜 또 답이 없대? 말장난하고 있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 또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 했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문제 삼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지. 여기도 이제 뭐 5년이다,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은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 보존기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3개월, 여기다 6개월 그런 적도 있습니다. 3월, 3월. 그리고 누가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얼마라고요? 3월. 그리고 길거나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약정이 안 된다, X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뭐라고 제재가 업무정지를 등록 취소는 아닙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여기입니다. 거래계약서 거짓 그때가 이제 등록 취소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서 여기는 제재가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다. 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요 중간중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중간중간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여기는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업무를 처리해 가고 있는 업무 처리 뭐를요? 상황을 그 상황을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여기다 뭐 7일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뭔지요?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주 이내에 우리 중간중간 해야 될 것은 지체 없이나 1주 그러면 안 되고 2주일 그리고 이내에 이내에 이제 여기는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몇 번 이상 그리고 한 번 이상은 통보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반드시 방법은 서식어로입니다. 방법은 여긴 반드시 서식어로 해야지. 자, 여기서 이제 구두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두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이제 여기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도 해야 되는데 이 공개 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 이제 받고 이제 세 번째가 요 딱 중간 정도입니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보 공개는 이제 시기가 이제 얼마 이내 해야 된다고요? 자, 7일, 요 7일이나 이제 일주일이나 갔습니다. 7일 이내에 반드시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일 이내에 그리고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거래정보망 그리고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이나 또는 어디다가요? 또는 그래야 됩니다. 또는이지 여기는 거래정보망 일간신문이나 거래정보망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거래정보망에 이렇게 거래정보망에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자, 신문에 내면은 망에는 안 내도 될 거고요. 그리고 신문에 못 냈으면 어디다가 거래정보망에다가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뭐를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건데 그다음 이제 요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이제 정보 공개하지 않았을 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자, 비공개 요청이 있습니다. 자, 공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공개 요청에는 요청에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도 제재가 큰데요. 여기는 자,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영원 못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체결하고 나서 중간중간 할 때 정보 공개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세 번째 완전히 끝났을 때는 거래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사실. 이제 거래 사실입니다. 거래 사실을 뭐를 할 의무가 있다고요? 통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언제 또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기만큼은 여기 2주, 여기 이제 7일 요거 빼놓고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그리고 누구한테 사실을 통보할까요? 입니다. 여기 이제 대상에서 중개 의뢰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통보할까요? 입니다. 여기는 중개 의뢰인 쪽이 아닙니다. 사업자, 거래정보망, 이렇게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바로 사업자, 요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 말고 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아니다. 입니다. 여기는 뭐 구두 문서 같은 거 아예 안 따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재가 바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개할 때 뭐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될 거고 또 지체 없이 공개 내용 통보도 해야 될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보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보수 아니면 또 위약금. 자, 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위약금. 자, 위약금은 딱 두 가지인데 뭐 계산해봐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요즘은 거의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속 외에, 자, 전속이면 한 집에다 맡기는 거니까요. 전속 기업 공인주사 외에 다른 기업 공인주사한테 의뢰했을 때입니다. 의뢰해서 거기다 거래했을 때입니다. 외의,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다른입니다. 다른, 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에게, 그리고 의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뢰하여 여기다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의뢰하여. 그리고 거래를 하면은 이거는 한 입 갖고 딴 말 한 거니까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전속이 갑인데 누구한테? 을한테 여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안 하고. 그럼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반하는 원칙, 신을성실의 원칙의 위반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이렇게 소개한 누구하고요? 상대방과, 이렇게 소개해준 상대방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를 했을 때, 전속 개업 공사를 배제하고 거래를 했을 때에는 둘 다 거래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50% 내에서, 잘해봐야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소요비용, 쓴비용,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대문 앞에 방있음 했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중개의뢰인이 언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다른, 여기는 소개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정말 도저히 안 해주니까요. 상대방을 스스로 뭐 했을 때, 발견했을 때, 발견해서 거래를 했을 때, 발견하여 이제 거래했을 때에는,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는 여기는 50%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조심하실 게, 다른 기업은 안 되지만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있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죽어도 안 찾아줘. 그럼 계속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가서 찾으라고 입니다. 대문 앞에 방 있으면서 찾아와라.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뭐 보수 계산 문제 같은 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정도 선에서 참고만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내용들만 잘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자, 의미만 잘 기억하시고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요건 다른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게 전속이다.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공사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으로 봐서 이제 한번 1번, 2번, 3번까지, 4번까지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형태, 하여튼 특정한 기업공사 한 사람만 정해서 딴 집 못 간다. 이런 게 바로 전속중개계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체결 보실까요?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결할 수 있다.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서 이제 보존기간 나와 있습니다. 보존. 그리고 유효기간.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6개월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축 못한다, 연장 못한다, 다 가능하다. 우리 시험 문제가 뭐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그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행 규정입니까? 알아서 하기지.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당구장 표시 위에다가 얼마까지로 한다고 쓰는 난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존기간 몇 년이라고요? 3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저렇게 처음 하고 이제 체결하자마자 중간중간에 딱 중간에 바로 정보 공개하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어디다가 하기입니다. 제재가 뭔가.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등록 주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될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보 공개. 여기는 이제 자, 또는 이렇게 거리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이나 거리정보망은 또는이니까 선택.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 라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이제 정보 공개 의무. 자, 공개는 7일 정도 시간을 좀 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할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자, 앞에서 보셨던 확인 설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7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개할 내용도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뭐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거기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매매하고 교환해서만 공개한다. 꼭 그렇게 시험 문제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자, 뒤쪽에서 이제 의무 쪽에서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164페이지에서 이제 의무 첫 번째 기업공사 2주일에 한 번 이상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이상 반드시 공개. 여기서는 업무 처리 상황을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통보 의무. 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몇 % 정도에 와 있다. 많이 궁금해할 거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에 이제 거기 7일 이내 나와 있습니다. 7일 하여튼 2주 7일. 여기 서식에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망과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십니까? 망과 신문,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누가 그랬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만 내면 되지. 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의무상에서 이제 위약금 그리고 소요비용 요거 이제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번호하고 니은번이 바로 위약금 철저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매도인 매수인 쪽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기업번 니은번이 왜?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지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입니다. 왜하고 다른 그리고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경부상을 소개하니까 둘이 만나서 다방 가고 손잡고 다방 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옆집을 덮쳐라 다방을 덮쳐라 위약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번에서는 속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문장이 엄청 기니까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스스로 요 디귿번은 스스로가 50% 내에서 잘해봐야 반토막 위약금은 100%인데 여기는 쓴병 또 쓴병이 버티고 있으니까 쓴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내용들 자, 손해배상 책임 앞에 우리 서식하고 똑같습니다. 과다하게 수령했다. 차액만 전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만 원 받을 거 500 받았다. 200 받아라. 차액 300만 원만 돌려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을 입히면은 손해액을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 입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7일 이내에 망이나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일간신문에 공개 안 했을 때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이 아니니까 2박 3일 빌면 싹싹 빌면 문제 안 삼을게 이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뭐라고요? 거기는 모두 다 업무정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166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서식이 1번, 2번 이렇게 의무사항만 조금 다르고요. 3번부터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알려줘라. 누구 만나보고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 그렇게 출석방정 안 뜨니까 2주일마다 한 번씩은 알려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일주일 지체 없이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망의 공개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일 이내에 둘 중에서 하나라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망에다가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에다가 공개하든지 입니다. 망에 못 낼 것 같으면 신문에 못 낼 것 같으면 망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예 똑같고요. 그리고 2번 저 끝에도 이제 공개했으면 거기다 공개해. 그리고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비공개. 여기는 공백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도 서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는 전속중개여서 서명 민 날입니다.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예 똑같습니다. 취득용, 이전용 위에다가 취득용은 아래 또 줄기차게 희망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바로 이제 확인하기 그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고 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하기 위한 값과 그냥 값을만 써놨습니다. 값을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업공사 의뢰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아주 문제 편하게 나왔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 박스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1번에는 우리 전속중개계약은 정말 국토교통부를 영에 설정하고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맞아. 거리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요소리가 X인데 여기는 맞아. 게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2번 3개월 맞잖아요. 자, 여기는 틀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실까요? 자, 을이 갑과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를 하면은 그입니다. 몇 년 동안 보관이냐 그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근데 뭐 5년 만에 그러면 업무정지 아니겠죠? 3년이니까 그입니다. 뭐 6개월은 너무 쉬웠습니다. 뭐 당연히 맞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X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한다. 아까 신문에 공개할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근데 2주를 어디서 보긴 봤습니다. 저기 중간중간 그입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거기는 업무 처리 상황이었습니다. 망에 공개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저기 뭐 7일 보이고만 여기입니다. 7일, 일주일. 그래서 여기는 X, 요놈이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아주 간단하죠. X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뭐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등 이런 거 다 공개해요. 입니다. 뭐 공개할 사항이 다 포함된다는 거는 당연히 맞고 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요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리정보망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는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